아이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되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학술회의 갔다가, 예, 좀 돌아오는데 조금 늦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자마자 그대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죄송합니다. 시간을 꼭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보통 보면 그렇죠. 시간 늦은 사람이 속이 더 타요. 그러니까 제가 한 10분 늦었는데 10분 동안 엄청 속이 탔습니다. 기다리실 여러분들 생각하니까 간이 바짝바짝 졸아들어서 예, 오늘은 객적은 소리를 그만하고요. 오늘은 공회장 제8장을 하겠습니다. 공회장 편 제8장. 글자가 좀 크게 되어서 제가 별로 이 판서를 할 공간은 별로 여기밖에 없어요. 그러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역시 그 당시에 그 노나라에 집권하던 세 가문의 한 집안이죠. 맹무백. 이 사람이 이 자로를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그러는 것은 뭐냐면 맹무백이 문, 자로 인호. 맹무백이 묻기를 자로는 선생님의 제자인 자로는 어진 사람입니까? 그 어질다는 말 한마디 가지고 인을 다 포괄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는 수 없이 그대로 인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겠죠. 뭐 어질다는 건 좀 정직하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 한마디 가지고 인의 한 일부분이지 그 인 전체를 드러낼 수는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그대로 맹무백은 인한 사람입니까? 공자도 본인이 제자들이 인을 물었을 때마다 다른 대답을 하잖아요. 애인이라기도 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인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것도 이고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인이라는 말 본인도 공자 본인도 한마디로 인이라는 것이 딱 무엇이다 이렇게 얘기를 못한 것 같아요. 인이라는 이 개념은 주 위에서부터 시경에 이미 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공자보다 훨씬 전에부터 있던 말이기 때문에 시경에 보면 아주 멋있다는 의미로 돼 있어요. 어떤 총각이 사냥도 잘하고 잘생기고 힘도 세고 아주 멋있다 할 때 인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이라는 말이 상당히 그 범위가 넓다고 볼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맹무백이가 묻기를 선생님 제자의 자로가 인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말해요. 부지야 모르겠습니다 그랬어요. 모르겠습니다. 또 묻기를 또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공자께서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들에서 모른다고 말이 됩니까? 그래도 뭔가 좀 이 자로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게 바로 우문입니다. 그러더니 공자께서 말씀하신 유야. 유는 바로 자로가 성이 중시합니까? 중유잖아요. 중유. 그래서 이게 성이고 이름이에요. 그 유야는 천성지국, 성이라는 건 수레를 얘기합니다. 수레 천대를 낼 그 정도면 제후의 나라 가운데서 좀 이렇게 별로 크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그런 나라죠. 만성을 천자라 그리고 천성을 이제 제후라 그러는데 그래서 수레 천대를 낼 수 있는 나라에서 제후국이죠. 가사치기 부야. 이 부라는 것은 뭐냐면 부세를 담당한다는 것은 뭐 요즘 말하면 호조판서쯤 되겠죠.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는 요즘 재경부 장관요? 쯤 되겠죠. 그러니까 이 자로의 능력은 천성지국에서 제후국에서 뭐 재무부 장관 정도는 재경부 장관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인한지는 모르겠어요. 네, 공자가 인이라는 이 글자를 쉽게 허락을 하지 않죠. 그래서 다만 딱 한 사람 그래도 제자 중에서는 안년에게는 그래도 좀 인이 다른 제자들보다는 인에 좀 더 인을 좀 오래 실천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한 나머지는 별로 인정하지 않죠.
그럼 구야 여하, 구라는 것은 누구냐면 여러분 알다시피 염구지요. 공자의 제자 가운데서 행정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네. 계시 밑에서 벼슬을 해서 상당한 지위에 올라갔고 권력의 맛도 많이 본 제자죠. 그래서 계시에게 너무 추종을 하다 보니까 공자에게 배운 대로 하지 않고 조금 이제 굽혀서 자기 이 구필왕 혹은 곡학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이 제연은 염구는 곡학아세 공자에게 배운 학문을 굽혀서 세상의 권력자에게 아첨을 하는 그런 좀 면이 좀 있어요. 아주 각박하게 얘기하면. 그래서 공자가 꾸지람도 세게 대놓고 말이죠. 제자들에게 이 연구는 너희들이 적을 공격하듯이 공격해도 좋다. 막 칼이나 창을 들고 막 공격해도 좋을 정도. 이렇게까지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다 제자를 위해서 한 일이죠. 제발 너희들이 개과천선해서 너가 이 계시를 위해서 그렇게 너무 분골쇄신하고 말이지 앞장서서 이 세금을 이 고액 세금을 매기고 하는데 너가 앞장서고 말이지 이웃 나라에 이 명분 없는 전쟁을 하러 가는데도 너가 말이지 앞장서고 그따위 짓을 하려면 내 제자 아니단 말이야. 이렇게 꾸지람 막 무시무시하게 겁나게 꾸지람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 맹무백이 물었을 때 구야는 천실지읍, 약간 천성지국이 아니고 천실지읍 혹은 백성지가 한 호구가 집이 한 천 집이 되는 정도의 그 읍이라든지 고을이죠. 혹은 술에 100대를 냈으니까 이게 가라는 것은 대부의 가예요. 대부들이 술에 100대 정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대부들도 각각 무장을 해놓은 상태니까 말이죠. 병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술에 100대를 가지고 있는 이 대부집의 대부의 이 영역을 가라 그래요. 그래서 가사 위지제야, 제라는 것은 거기에서 이 가에서 제일 중요한 가신의 우두머리라든지 혹은 읍의 현이라든지 읍의 읍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염구는 행정 능력이 있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그렇지만 부지기이냐?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어진지는 인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의 단계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네. 그다음에 적이라는 사람은 공서적이라는 사람인데 자는 자화이고요. 공서적인데 그러면 공서적은 어떻습니까? 하여 그랬더니 공서적 그 친구는 적이하는 공서적이는 이게 바로 대가 바로 여기에 관리들이 여기에 이 몸 가운데 띠는 저거죠. 띠 그죠? 띠 여기 우리 관복에다 이렇게 입는 거 있잖아요. 좀 폼나게 또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각도 진 것도 있고. 이게 속대라는 것은 때를 띠고 예복을 입고 조정에 서서 그죠? 빈객, 이 빈객은 외국에서 온 사자들. 네. 빈이 좀 더 높고 객은 좀 낮은 건데 하여튼 이 귀빈들이죠. 다. 이 귀빈들과 더불어 언이라는 것은 뭐냐면 외교적인 이런 이야기들, 그 나라의 사정을 들어보고 또 뭘 하러 왔는지 이런 걸 다 알아서 잘 파악해서 이 노나라 군주에게 보고하는 그런 의전을 아주 충분히 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높이 본다면 이런 것은 예조 판서가 하는 일이니까 예조 판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지기이냐? 그 친구가 인한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인하다고 말하기는 제가 좀 망설여지는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제자들을 대해서 아무도 인을 인정하지 않죠. 네. 이런 제자들에 대해서 그냥 시원찮은 제자들도 아주 훌륭합니다. 벼슬 줘도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간이 맞게 딱 부러지게 딱 정확하게 이 장단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참 훌륭한 스승이죠. 네. 그리고 이게 결국은 뭐냐면
더 분발하라는 뜻이죠. 더 분발하라. 그래서 공자 어떤 경우에는 중공이라는 그 제자가 있는데, 중공에 대해서는 공자가 평가하기를 뭐냐면, 이 사람은 얘는 남면할 수 있다. 남면, 남쪽 남자에다가 이 남쪽 남자 얼굴 면자, 중궁 가사 남면. 이게 뭐냐면, 이게 그 제후도 될 수 있고 천자도 될 수 있고 고론도 될 수 있고, 남면이라는 건 뭐냐면 어느 이 크건 작건 간에 이 통치자는 남쪽에 이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향해서 앉아요. 이 자리를. 특히 이 천자, 제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남면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후세 그 뒤에 나온 좀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은 이 많은 그 문제가 많아요. 제자 어떤 제자에게 어떻게 천자가 될 수 있다. 그럼 말이 되느냐? 이거 안 된다. 그럼 제후가 될 수 있다. 어떻게 그럼 하극상을 해야 되고 제후를 누굴 밀어내고 해야 되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럼 뭐냐? 왜 남면의 의미가 뭐냐? 이런 그 논란이 오랫동안 있어 왔습니다. 정답은 사실 없어요. 하여튼 그 지도자가 될 수 있다. 뭐 이 정도로 범범하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쟤는 중궁은 지도자가 될 자질이 있다. 이런 극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자가 뭐 제자들을 얘기할 때 어떤 제자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삼이 노둔해, 아주 둔해. 그리고 자장, 그 친구는 너무 편벽해. 너무 생각이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 자로는 너무 거칠어. 교양미가 좀 부족해. 이렇게까지 대놓고, 막 결점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어떤 스승도 자기 제자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을 못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자들이 공자에게 감복을 해서 선생님의 평가는 정확하다. 그리고 나의 결점을 찔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그거를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반성하고 극복을 해야 되겠다. 이게 위대한 스승이죠. 공자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래서 공자를 지극한 성인이시며 선사라 그러잖아요. 선사. 예. 선사. 아주 이 공자에 대한 높은 이 최고의 뭘까요? 찬사죠. 지성 선사. 문선왕이라고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제자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맹무백이라는 사람이 참 재미있는 사람입니다. 이 맹무백은 누구냐 하면 바로 이 공자의 그 학문을 제자들보다도 더 튼실하고 단단히 이어가지고 역사에 공맹학이라고 그러잖아요. 추로지학이라 그러고 공맹학이라 그러는 맹자의 6대조예요, 이 양반이. 맹무백이가 맹자의 6대조예요. 그 너무 재밌잖아요. 공자는 이 맹무백이거나 그 계시거나 그러죠. 이 삼가라 그래서 노나라에 왕실을 어지럽히는 세 집안을 어떻게 해서라도 힘을 빼려고 권력을 줄이려고, 그리고 이 노나라 임금에게 권력을 몰아주는 그런 이 정치 이념을 평생 유지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이 공자가 그 힘을 깎아내려고 했던 어쨌든 자기에게 가서 배웠건 뭐 어쨌든 간에 하극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그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깎아내렸던 이 맹씨 집안의 후손이 6대 후손이 바로 자기 사상을 가장 이 역사에 자기가 윤리학 정도였다면 거의 철학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공자의 이름을 영원히 남게 한 최고 1등 공신인, 오죽하면 공자가 이 성인이면 이 맹자를 여러분 뭐라 그럽니까? 아성이라 해요. 아성. 이 아자는 뭡니까? 버금아자예요. 버금아자. 버금 간다. 1등은 못해주면 2등 정도 되는 그 아성이다. 이런 얘기를 듣는 바로 그 맹자가 바로 이 맹무백의 6대 후손이라는 거 참 재미있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맹무백이 문 자로 인호 자왈 부지야. 우문 또 물었더니 자왈 유야 천승지국 가사치기 부야. 이 부자는 이제 부세 이런 말 아시죠? 이 부세할 때 부자니까 부직이 있냐? 부직이 있냐? 그러니까 구야 하여 했더니 자왈 구야는 천실지읍 백승지가 가사위지 제야. 이 제라는 것은 뭐냐면 이 최고의 그 행정관리라는 뜻이죠. 이제야 부직이 있냐, 그렇죠?
그 읍제가 될 수도 있고 가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나 그 사람이 이는 모르겠다. 그리고 그다음에 공서적은 어떻습니까? 했더니 공서적이는 속대 예보죠. 그거죠. 예복을 턱 입고 조정에 서서 그 외국에서 오는 이 賓客들, 손님들을 대접하는 그 의전 역할을, 세게 말하면 예조판서라고 의전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친구가 인한지는 아직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더 이 행동과 생각과 이 실천을 합치시키는 그런 그 공력을 쭉 닦아 올라가다 보면 인한 단계에 올라가겠지만 아직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공자가 이 자위자공을, 이때 위자는 바로 앞에 대놓고 하는 말입니다. 이 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없을 때 평가하는 말도 될 수 있고 바로 앞에 대놓고 그 사람 눈치를 잘 봐야 되죠. 그렇죠? 예. 눈치를 잘 보면 그 절에 가서도 통닭을 얻어먹을 수 있다 그러잖아요. 예. 절에 가면 또 통닭이 또 있던, 통닭이 절에 통닭이 있는가? 근데 그거 이상하죠. 어떤 그 스님이 어떤 몸이 아파서 몸보신 하려고 좀 놔뒀던 것도 말만 잘하고 눈치만 바르면 같이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인가?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눈치만 바르면 절에 가서도 통닭을 얻어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자위자공할 공자가 자공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 여자는 너란 뜻이에요. 이 여자. 너, 와, 회, 안회예요. 안회. 요건 뭐 의미가 없고 숙 누가 나으냐? 너하고 안회하고 누가 나았지? 왜 그러냐면 자공이가 늘 말이죠. 자기가 사실은 공자의 수제자가 되고 싶은데 그 선생님이 자세히 보면 그 이상하게도 뭐 딱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안회를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약간의 그 시기심도 있고 질투심도 있고 약간의 컴플렉스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공자가 이것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자공을 불러가지고 너하고 아내하고 누가 나으니? 이렇게 물었어요. 이 모든 면에서 인격과 학문이나 모든 걸 총괄해서 누가 낫다고 생각하냐 했더니 자공이 딱 알아들었어요. 아차, 선생님, 내가 또 입이 발라가지고 한마디 하는 걸 누가 또 고자질해서 선생님 알고 계시는구나. 정신이 번쩍 들어왔죠. 대답하기를 사야. 사는 자기 이름이잖아요. 예. 이 양반 이름이 단목, 단자에다가 성이 단목이고요. 이름이 사예요. 사, 단목사. 자는 자공이죠. 그래서 제가 사야 하감망회 어찌 감히 탁 죽이죠. 어찌 감히 이 안회하고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망은 바라보다는 말이니까 제가 어떻게 그 아내하고 이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죠. 그러면서 묻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실토를 하는 거예요. 회야 문인이 지십. 이 아내는 하나를 들으면 그 하나 들은 걸 그걸 바탕으로 해서 10개를 알아요. 문인을 지십이. 한 개를 딱 들으면 그 응용을 해가지고 유출을 해서 10개를 압니다. 되게 상대방을 인정해 주죠. 그렇죠? 그러나 사야 저는 문일이 한 개를 들으면요 2개밖에 몰라요. 그래도 좀 자존심이 있어서 한 개를 들으면 한 개밖에 모릅니다 말하지 않고, 아니면 한 개를 들으면 반 개밖에 모릅니다 하지 않고, 한 개를 들으면 2개는 한 개를 유추해서 확대해서 2개는 압니다. 이렇게 또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나 문일 지십한테 비교하면 5분의 1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스스로를 탁 깐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가 이 불자는요, 이 안에 불자가 똑같습니다. 요 불자 혹은 요 불자, 요거는 이 안에 불자가 똑같아요. 부정사예요. 네. 불여야 이 같은 여자입니다. 네. 불여 그러면 뭐냐면 이게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불여 그러면 못하다는 말이죠. 못하다. 오여여 불려야. 오여여 불려야는 2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주자가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주자 예전에 누구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주자가 사서 집주해서 이걸 요소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허여라 그러면 뭐냐면 인정한다 이 말이죠. 인정한다. 나는 너가
그와 같이 못하다,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나는 너가 그와 안녕과 같이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응? 그래, 맞아.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말로 하면. 응? 나도 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너는 안녕보다 못해. 이렇게 된 거예요. 두 번째 해석은 뭐냐면, 다산 정약용이나 또 일부 다른 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공자가 성인이신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그 제자를 그 면전에서 얘기를 하더라도 면전에서 그렇게 맞아. 넌, 응? 본인도 인정하는데 넌 맞아. 응? 너는 안녕보다 못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이건 성인의 기상이 아니다. 주자가 잘못 보신 것이다. 그럼 뭐냐? 이게 뭐냐? 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왔잖아. 나와 너가, 응? 너만 못한 게 아니라 나도 안녕보다 못해. 응? 나도 안녕보다 때때로 보면 내가 안녕보다 못하죠. 내보다 청출어람이거나 청출어람이다. 물론 순자가 한 말이지만 의미로 쓴다면 내보다 나은 제자라고 생각한다. 응? 내가 이 도달하지 못하는 부분에 도달하는 그런 면도 있고 아주 정말 훌륭한 학생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두 가지 해석 가운데 맞아. 나는 네가 못하다고 그래. 나도 인정한다. 이게 맞겠습니까? 아니야. 야, 그 친구는 너무 훌륭해서 나도 너뿐만 아니라 나도 안녕보다 때때로 못한 것 같아.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멍청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 겸손을 미덕이라고 친다면 공자가 그 제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자신도 겸손한 면을 보인다는 면에서는 다선 선생이 보시는 너나 나나 다 그애보다 못해. 응? 우리 분발하자. 이게 그 제자에 대한 예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주자가 워낙 어성이 높고 수준이 높은 학자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그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다 그리 알고 있잖아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 이것도 재미있는 장면이 나왔어요, 여러분. 공자를 말입니다. 공자를 제일 뭘까요? 공자 문화에서 농땡이 학생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선생님에게 막 때로 대들기도 하고 덤벼 든다 정도 말대꾸도 막 하고 선생님한테 안녀는 바보처럼 한마디 가만 듣기만 하고 그걸 실천을 하고 또 거기서 어떤 개발을 하는데 이 친구는 막 선생님 앞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막 툭툭툭 말다툼도 하고 막 선생님에게 막 대들기도 해요. 이게 바로 유명한 제여입니다. 제여가 주침 낮주자죠. 낮주자고 침은 침대 침자니까 동사로 하면 낮잠 잤다. 주침이라는 게 제여가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공자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후목 이 썩을 후자잖아요. 불후할 때 불후의 명곡 요즘 나오잖아요. 불후 그러면 썩지 않는다. 나무가 썩지 않는다. 이 후목 썩지 않는 나무. 그러니까 이 후목은 썩은 나무죠. 불과 뭐뭐 할 수 없다. 조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글자는 가차자고 이건 독수리 조자예요. 가차자고 실제로 조자는 뭐냐면 이 조자입니다. 이 조자. 원래 조자는 이렇게 이 발음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게 뭐냐면 광채가 나게 빛난다는 뜻이에요. 별로 빛이 안 나던 것을 빛나게 만드는 것. 이게 뭘까요, 여러분? 나무 토막을 하나 가져가 잘 만들면 석가모니도 되고 공자도 되고 예수상도 되고 마리아상도 되고 하잖아요. 그게 조각입니다. 이 조에다가 새길 각자 조각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걸 써버리면 독수리, 썩은 나무는 독수리가 될 수 없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뭐냐면 발음이 같았기 때문에 빌려쓴 가차자예요. 예를 들어 여기다가 이렇게 불과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면 얼음 빙자에다가 주자 발음 기호를 넣으면 이건 뭐냐면 조락하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잎이 떨어지다, 얼어가지고 겨울 돼가지고. 근데 여기서 이 조자는 이것도 가차자고 실제로 요걸 자를 써요. 조각할 때.
썩은 나무는 조각을 할 수가 없어. 아주 튼튼하고 싱싱한 나무를 골라가지고 여기다 이걸 그 조각을 해야 그 조각이 오래 가지. 썩은 나무에다 해놓으면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칼이 푹푹 들어가 버려도 조각도 푹푹 들어가지고 새겨지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분토지장 뭐냐면 이 분토 똥분자죠. 흙분자고 완전히 썩은 흙이에요. 이 썩은 흙이라는 게 이 분토라는 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썩은 문드러진 흙이에요. 건드리면 뭐 바스라지는 흙이잖아요. 이게 분토지장, 이 담장장이에요, 담. 그러니까 이 나무, 이 흙이 막 완전히 그 너무 오래돼가지고 말이죠. 이 손으로 막 긁어버리면 막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그 담 있잖아요. 예. 이런 담에는 말이죠. 이게 오야가 이게 뭐냐면 흙손질. 이게 바로 요즘 말하면 이 일종의 재건축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미 거기를 뭐 이 새흙 완전 썩어 문드러지기 직전에 그 이 담장에다가 새흙을 가져와 가지고 약간 그 빈대를 채워 넣고 이렇게 그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그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그 쓰는 흙만 아깝고 낭비되고 금방 문드러져 버린다. 넘어져 본다 이거죠. 이게 흙 손질을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야, 이거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그 다음에, 이 여가 뭐냐면, 나여자가 아니고, 제여예요, 제여 이름이에요. 응? 제여에게는, 뭘 주다, 하주, 어떤 벌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제여 인간은, 이 썩은 나무나, 혹은 분토지장이어서, 분토에서 이거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이 배울 자세가 전혀 안 된 놈이야, 이거. 응? 저런 놈을 가르치니 차라리 이 개돼지를 데려와가지고 가르치니 차라리 낫지. 응? 저건 가르치면 안 돼. 저건 말이지. 썩은 나무가 커. 저거는 썩은 흙 같은 놈이라 가지고. 자세가 안 되는 말이야. 어떻게 낮잠을 자느냐, 이거, 낮잠을. 응? 어이구, 선생님. 이거 피곤해가 잘 수도 있고 말이죠. 몸이 아파 잘 수도 있는데 다짜고짜리 이런 거는 전후 사정도 안 물어보고 공자가 막 발견해가 너 이놈 말이지 이놈 낮잠을 자 이놈 응? 이놈마 썩은 나무는 인마 조각도 할 수 없고 인마 썩은 흙은 말이지 썩은 문드러진 담장은 말이지 흙손질도 할 수 없어. 리모델링도 안 돼. 응? 내가 너에게 뭘 꾸지람 하겠느냐. 난 너 같은 놈에게 꾸지람도 하기 싫어. 입만 아파. 이런 얘기예요. 아유, 이거 제자가 이거 들으면 말이죠. 이거 들으면 제가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이거 정말 좀 인간 안 되는 성질러 같은 대본 가방 싸가 집에 가볼 거야. 그죠? 아니, 난 다시 선생님 같은 분하고 근데 뭐 나를 썩은 나무고 뭐 썩은 흙이라고? 난 대본 집에 가볼 거예요. 그렇죠? 우리 제가 아끼는 학생이 와 있는데 자네 같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자네 같으면. 응? 솔직히 얘기해봐. 괜찮아. 저도 정신적인 충격을 좀 받고. 정신적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공부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응? 네. 우리 이 석사반 학생인데 그렇겠지, 그죠? 그것도 히히 웃으면 안 되겠지? 그런데 이 재해는 능글능글해요. 충격을 별로 안 받아. 에이, 선생님이 일시적으로 저러는 건데 뭐. 뭐 선생님이 실제로 나를 미워하지 않아. 나한테 내가 능글능글 하니까 나에게 아주 자극적인 자극요법을 쓰고 계셔.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평생 동안 공자를 존경하고 맹자나 이런 데 보면 제가 그때 이 공자를 뭐라고 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는데 이 요순보다도 우리 선생님이 낫다 이런 얘기도 해요. 우리 선생님은 인류가 태어난 이래 가장 훌륭한 사람이다. 막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이래요. 지금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끝내 존경하고 이랬어요. 사문을 배반하고 말이죠. 에이 모르겠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라고 아무리 입을 저렇게 험하게 놀리냐 이렇게 가버린 그런 학생이 아니었어요. 제여가 참 훌륭한 학생이죠. 이것뿐입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목이 딸도록 3년상을 주장하는데 제여가
선생님 3년이 뭡니까? 1년만 하면 되지 뭐. 1년만 되면 말이죠. 응? 이 모든 게 다 살았다가 시들고 죽고 다 세상이 확 다 바뀌고 말입니다. 응? 불쏘시개로서는 나무도 말이죠. 1년 지나면 다시 새로 시작하고 이러고 모든 게 다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보면 다시 봄이 오면 모든 게 바뀌었으면 1년만 하면 그 되지 뭘 3년이나 하라 그러니까. 공장에 막 도전했어요. 뒤에 나옵니다. 공장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있으니까, 쟤도, 내가 너무 공장님에게 너무 세게 말했나 싶어가지고 또 슬쩍 자기도 가버려요. 근데 공자가, 오죽하면 공장님이 뒷담화. 응? 야, 얘들아, 응? 정말 저기 저놈도 부모가 있었나? 어? 요즘 말로 하면, 저놈도 부모가 저만 낳았다고 미역국 먹었나? 아유, 뭐 저런 놈이 다 있노? 이렇게 말이죠. 공자님이 막 뒤에서 씹어요. 제자가 없을 때. 그러니까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입니까? 이렇게 제자가 이런 친구예요. 아이고. 그래, 이런 말 있잖아요. 아이고, 저런 놈도 아들 낳았다고 그 부모가 미역국 먹고, 어? 미역국 먹고, 고추하고 뭡니까? 솔까지 하고 또 있잖아요. 빨간 고추 솔까지 또 청솔까지 또 있잖아요. 숯 이런 걸 이렇게 옛날에는 아들 낳다 하면 달아가지고 말이죠. 축하를 하고 이랬어요. 그리고 경상도 말로 그 건구라 그래. 건구. 그 건구가 뭔지 건구를 치다 그래요. 저런 놈도 아들 낳았다고 건구 쳐느냐? 응? 아니면 저런 놈도 아들 낳았다고 또 남편이 시어머니가 뭡니까? 내륙 지방에는 저게 아주 귀한 거거든. 뭡니까? 미역이 아주 귀해요. 그 미역국 끓여 먹였나?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농담. 야, 그래서 공자님이 뭐라 그러냐. COO이냐. 처음에는, 옛날에는, 이런 말, 옛날에는 내가 사람을 평가할 때, 사람을 대할 때, 청기언이 신기행, 그 말을 듣고 그 행동을 믿었다. 응? 선생님, 저는 말이죠. 낮잠도 자지 않고 가서 늘 열심히 공부합니다. 선생님이 해주신 거를 말이죠. 이해 못하면 가서 곰곰이 생각하고 골똘히 생각해서 머리가 깨우칠 때까지 열심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믿었는데, 아니, 방에 가보니까 공자님이 이 방을 여러 개 두고 제자들이 하숙도 하고 있잖아요. 기숙도 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지나가다 제자가 자고 있으니까, 이놈 봐라. 전에는 지가 열심히 공부한다더니 낮잠을 자고 있어.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그 말을 듣고는 그 행동도 믿었어. 언행일치하라고 믿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제어 때문에 제가 하는 짓을 보니까 지금은 나는 사람을 평가할 때 청기연이고 그 말을 듣고 반드시 어떻게 행하는지를 내가 눈으로 확인을 한다. 이 볼관점. 확인하지 않고 내가 그 인간의 언행일치하다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개시. 이게 제예요. 제어에게서, 이 개시, 내가 옛날에 이 생각, 청기언이 신기행, 이것을 바꾸게 되었다, 이거예요. 제어가 아니었으면 내가 무조건 제자들이 하는 말을 무조건 듣고, 언행 일치하라고 하고, 숙제했다 하면 하는 줄 알고, 공부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는 줄 알았는데, 나쁜 짓 안 합니다. 잡생각 안 합니다. 그걸 다 믿었는데, 이제 제어를 하는 짓을 보니까 믿을 수 없어. 내가 그런 태도를 바꿨어. 사람 평가할 때는 반드시 그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를 내가 확인하게 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여러분, 이거 제자가 제에 대해서 얼마나 모욕적이고 얼마나 제가 수치스러우며 얼마나 자극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뭐냐면 공자님이 이게 인재시교라 그래가지고 제가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이 능력,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그 바탕이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하는 것이죠. 감당 못 해가지고 열받아가지고 투신 자살 해버린다든지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런 일 없죠, 그러죠? 그게 참 곤란하잖아요. 오죽하면 공자님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공자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제자들이 한 명도 가지 않고 그때까지 있었던 제자들은 공자님이 임종할 때 그때까지 있었던 제자들은 전부 남아가지고 3년상을 다 했어요.
부모도 아닌데. 그리고 그 중에 대표적인, 나이 제일 많고 대표적인 제자인 자공은 안년 죽었고, 안년도 죽었고, 자로도 죽었고, 뭐 많이 죽었잖아요. 아들도 죽고, 부인도 죽고. 어떻게 합니까? 이 자로는, 이거 누굽니까? 이 자공은 공자에 또 집에서 3년상 하고 난 뒤에 다 제자들, 다른 친구들을, 후배들을 보내고 난 뒤에 자기 혼자 이 공자의 무덤 옆에 가서 움막을 짓고 3년 동안 더 있었어요. 6년 있었는 거예요. 6년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얼마나 훌륭한 스승이고 얼마나 인격을 감동을 받았으면 3년이 짧습니까? 6년이 짧아요? 그 스승을 위해서 상을 입었던 거예요. 참 인류 역사상 이런 일은 없어요. 누가 절에 스님이건 혹은 뭐 유학자건 혹은 뭐 어떤 학자건 자기 스승을 위해서 이 3년 혹은 6년 동안이나 그 모든 걸 극기복례, 고기도 안 먹고 이성관계도 하지 않고 뭐 그렇게 지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응? 비단 입을 자지 않고 흑백도를 빼고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감동했습니까? 이 심각한 대단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이 비교라는 건 좋은 게 아니지만 그 위대하신 예수님 제자 중에 하나는 예수님 팔아먹었잖아요. 그리고 대표적인 제자인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울기 전에 3번이나 부정했잖아요. 나 그 사람, 나 그 예수 제자 아니라고 3번이나 부정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뭐, 물론, 뭐, 그건, 연결시켜서 얘기할 건 아닙니다만은, 하여간, 공자님의 문화에 대한 이렇게나 욕을 먹었던 제자들도 끝까지 스승을 존경하고, 참 우러렀다는 거. 이거 참, 그래서 훌륭한 스승이죠. 훌륭한 스승이에요. 자, 한번 읽겠습니다. 제여 주침, 제여가 낮잠을 자서는 자활 후목 불가져야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분토지장 썩어 못 내려진 담장은 흑손질을 할 수가 없다. 응? 내가 이 제여에게 뭔 꾸지르면 이 썩은 놈인데 저 썩어 못 내려진 놈 저놈한테 내가 뭘 더 바라겠느냐? 공자가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옛날에는 말이야 어떤 사람이 말을 들으면 그 사람 행동도 그리 하리라거나 언행일치하라고 다 믿었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말을 들으면 그 행동을 꼭 확인하게 됐어. 이런 나쁜 버릇이 생긴 게 뭐냐면 이 제여 때문에. 제여 때문에 내 과거에 내가 사람을 쉽게 믿던 이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어. 응? 저런 앞뒤가 안 맞는 놈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낮잠 자는 게 뭐 필요하면 자는 거지 뭐 이렇게 하냐 해가지고 옛날에 그 당나라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저걸 낮조자를 읽지 않고 주침으로 보지 않고 이 글자를 이 그림 화자하고 비슷하잖아요. 화자. 이 화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요 받전자 여기 차이 약간 한획 차이잖아요. 그렇죠? 또 이 뒤에는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요걸 줄여 가지고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만은 원래 글자는 이게 없고 그냥 요거 받전 밑에 이게 그 그림 화자예요. 요 한자를 가지고 요 한자 요렇게 요 한자를 가지고 화로도 읽고 획으로도 읽었어요. 획. 선을 긋다. 그래서 뒤에는 헷갈리니까 이거는 화자를 그대로 두고 여기에다가 칼 돌려가 획자는 또 이렇게 분리해 쓰기도 하고 이랬어요. 그 옛날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중국의 한자는 한 글자를 가지고 여러 개의 의미 있고 여러 개의 발음, 여러 개의 의미로 사용한다는 거. 아주 다용도예요. 이상한 문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렵다는 거예요. 그 상황에 따라서 발음도 달라지고 의미도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일종의 카멜레온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렇죠?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게 그러한 이 예가 여러 개, 알고 나면 아주 다 쉬워요. 실제로는 어려운 거 아닙니다. 쉬우니까 그게 3,000년, 4,000년 내려오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지. 안 그러면 다 없어요. 그래, 없어졌죠. 노신이가 말이죠. 한때는 그 알파벳 발음으로 하는 이 영어나 우리 한글 같은 이런 문자에 비해서 이 현대화 혹은 근대화하기에 장애가 된다 이래가지고 노신이가 유명한 노신이가 말이죠. 중국의 가장 위대한 소설가 노신이가 한자를 없애지 않으면 중국은 망한다고 막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막 많은 사람들이 와르르 한자를 없애야지 하고 막 난리치고 했는데 그래서 뭐 엄청나게 이 획수를 줄인 간화자, 간체자 이것도 노신의 영향이 커요. 아주 없애버리고 아주 알파벳으로 만들려고 한번 중공 정권도 해보기도 했어요. 어느 한 지역을 말이죠. 거기는 한자 싹 없애버리고 알파벳으로 말이죠. 싹 전부 해가지고 책이고 뭐고 광고물이고 전부 그걸로 해가지고 해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상 생활 이런 거 밥 먹으러 온나 밥 먹으러 간다 그동안 뭘 했냐 이런 거 되는데 조금만 수준에 있는 약간 철학적인 학술적인 건 전혀 안 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러다가 우리 완전 문화적으로 완전히 야만국이 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해버린 거예요. 한번 해봤습니다.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한자는 별로 어렵다고 하지만 나름대로의 특색과 나름대로의 장점이 있어서 살아남는 거죠. 지금 중국의 문맹률이 굉장히 낮아요. 옛날에는 안 가르쳐 그랬는데 지금은 누구나 보편 교육을 받고 TV, 라디오, 이런 이 통신 이런 것이 발달돼 가지고 쉬워지니까 이 말도 거의 통일되고 있고 이 교육도 보편화돼 가지고 말이죠. 보편 교육이 돼 가지고 이 문맹이 굉장히 적어요. 물론 우리는 아무리 머리 나빠도 사흘만 하면 다 받아 쓰고 읽고 할 수 있으니까 상황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옛날 같은 엄청난 문맹률이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냐면 화침 그래가지고 자기 침실에다가 이 장식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응? 공부는 안 하고 말이지. 거기다가 자기 자는 데다가 이런 이 아름다운 그림을 어쩌면 말이죠. 핀업 걸까 여자도 그런지 알 수 없겠죠. 그렇죠? 그건 모르는 건데 미녀도 그런지도 알 수 있나요? 그래 그림을 그렸다 이거예요. 그냥 아주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렸으면 별로 꼬지름 안 했을 것 같은데 어쩌면 거기다 어떤 이쁜 여자를 그렸을지 알 수 없어요. 그렇죠? 공자님은 여자 가까워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응?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여자는 멀리 하라고 이러잖아요. 공자가. 공자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가? 내가 이상한 생각이야. 이렇게 해서 하여튼 이 침실에다가 침실 벽에다가 그림을 그렸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사람이 그림을 그려가지고 정신을 분산할 수 있고 말이지. 어쩌면 이쁜 여자를 그려놓고 말이지. 에이 고약한 놈 이래가지고 넌 이놈아 이 썩은 나무고 이놈아 저 썩은 담이다 이런 식으로 막 세게 꼬집한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기에는 그게 아주 설마 나체 그림 아니겠고 하여튼 좀 공자님이 마음에 볼 때 아주 이놈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여자를 생각하고 딴 생각하는구나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렸다면 수묵화를 그렸다면 이렇게까지 꼬지름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자왈 공야장 제 11장인데요. 오미견 강자. 여러분 강자 보세요. 응? 강자. 이 강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산등성이 이 돌이 있는 산등성이에요. 이 돌이 많은 산이에요. 단단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 또 칼도 있어요. 칼은 뭡니까? 이게 엄청나게 이 청동보다 더 센 무쇠한 강철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이라는 게 의미가 아주 단단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돌이고 칼이고 단단하다. 나는 정말 이 강자를 본 적이 없다. 뭐냐면 아주 의지가 강해서 불굴의 의지가 있는 그런 정말 이 사나이다운 사나이를 내가 별로 본 적이 없다. 공자께서. 전부 말이죠. 흐리멍덩 해가지고 조금 처음엔 큰소리 뻥뻥 치다가 뒤에 좀 어려움이 있으면 스르르, 응?
그래 담 넘듯이 슬슬 넘어지고 말이야. 슬슬 뒤로 빠지고 말이지. 이런 인간은 많은데 정말 그 이 참 초지 일관에서 강하게 밀고 나가는 아주 강한 그 이 의지를 가진 이 사람은 별로 본 적이 없다. 이랬더니 혹은 어떤 사람이 대답하기를 공자님에게 말하기를 이 정이라 읽어요. 신정. 신정은 어떻습니까? 신정은 선생님 제가 볼 때는 말입니다. 선생님 제자 중에 신정이는 제가 볼 때는 강자에 속하는 것 같아요. 호가는 누군지 몰라가지고 어쨌든 어떤 사람이 공자에게 그 신정 선생님 그 문화의 그 신정 그 친구는 강자 아닙니까? 아주 의지가 강하고 단단하고 정말 불굴에 뭔가 좀 의지가 있잖아요. 이랬더니 공자가 뭐라고 정이야 정이야는 욕심이 많아. 응? 언덕강 욕심이 많으면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지 일관 불굴의 토지를 가진 사람은 욕심이 없어. 이 사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 공을 위해서 공리를 위해서 공공의 리를 위해서 강해야 그게 훌륭한 그런 사람을 강자라고 하지. 자기 이미 사욕을 좀 챙기고 사사로운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미 강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런 예를 들어서 정말 본인에게 미안하고 여러분 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제가 교육한 교재로 말하는데 아주 대접받고 훌륭했던 그 이 좀 법조계에 있는 율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정말 기대를 했는데 쉬는 동안 알고 보니까 엄청나게 수입료를 받고 돈을 엄청나게 벌어버렸어요. 그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뭔가 큰 일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잠시 쉬는 동안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엄청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엄청난 돈을 그 세계에서는 별로 뭐 변호사 세계에서 큰 돈이 알지 모르지만 우리 월급쟁이 뭐 이런 우리 서민들이 볼 때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에요. 응? 한 달이 그 사람 한 달 버는 우리 1, 2년 벌어도 못 버는 돈. 그래서 그 사람이 결국은 이 대중들로부터 뭘까요? 버림받았잖아요. 엄청나게 크게 정말 국가를 움직일 훌륭한 지도자로 받들려고 하다가 알고 보니 그런 경우가 있어서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강이라는 게 이게 그 강자인 줄 알았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불굴의 투지로 나가서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욕심이 있어. 욕심이라는 게 이 국가 민족을 위한 욕심이라면 좋겠는데 자기 주머니에 돈 챙기는 거, 돈 버는 자식들을 위해서 이런 욕심이 이 욕자가 들었을 때 어떻게 이 사람을 강자로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이 현대판 신정이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 근데 이것도 옛날 얘기고 그때는 또 본인도 이거 딱 걸렸으면 참 내가 어쩌다 재수없이 실수에 걸렸구나 했는데 또 몇 년 사이에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또 세상이 또 바뀌어가지고 이런 상황에 처해서도 자기가 강자라고 주장하고 뻔뻔스럽게 뭔가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한다고 또 떠드는 또 그런 사람이 인정되고 있는 사회. 이거 큰일 났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이 유학이라는 것도 현실에다가 이 대입을 해가지고 이 현실 속에서 저걸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치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왜냐면 유학이 동떨어진 학문이 아닙니다. 유학이라는 건 정말 정치학이에요. 그래서 강한처럼 공공의 이익을 위하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사리사욕을 은큼하게 챙기는 그런 인간들은 도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유학의 본정신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면 됐고. 자와 오미견 강자. 정말 공자는 정말 강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혹은 누군 사람이, 선생님, 신정 어때서? 신정 강자, 대활, 강자, 욕, 정자, 정야, 욕, 정욕이 있어요.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지가 어떻게 강을 얻을 수 있겠느냐. 정말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가 안 돼 있다는 거죠. 넘어갑니다. 자공이 말합니다. 자공은 좀 이렇게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죠. 잘났기도 잘났어요. 얘기는 인물도 좋고 말이죠. 잘났어요. 얼마 전에
그 영화 혹은 드라마로 그 이 공자의 일생을 하고 했는데 그게 주윤발 유명한 주윤발 있죠. 그 홍콩 느와르 거기에 탁 담배 이래 혹은 뭐 엄청 폼 잡는 그 유명한 배우 있잖아요. 이 공자로 나왔어요. 공자. 근데 자공으로 나온 사람들은 항상 풍채가 좋고 잘생긴 사람 뽑더라고. 응? 이 자공 이미지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응? 예, 그냥 이 초라한 서생이 아니라 아주 잘생긴 사람을 낳아요. 사업수완도 있고 말이죠. 하여튼 이 자공이가 잘나긴 잘났어요. 집안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집안도 배경도 나왔고 이러니까 또 머리도 참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공자의 문화 중에서 정치적으로 가장 출세한 사람이 자공입니다. 두 나라의 재상을 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 없어요. 그만치 대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아무도 그렇게 된 사람 없어요. 그만치 능력이 있었는 사람이에요. 응? 네. 그래서 자공이 묻기를 아불욕인지 가저아야. 응? 오욕 무욕 가저이냐. 선생님 저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나에게 절대로 이 모욕적인 언사를 하거나 모욕적인 행동을 하거나 나를 우습게 보는 그런 이 일을 못하게 합니다. 응? 나의 자존심을 지켜서. 그 마찬가지로 나도 절대로 남에게 남을 모욕하거나 남에게 남을 귀찮게 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뭐 이런 절대로 안 합니다. 응? 이게 바로 아불욕인지 가저아야 오욕 무욕 가저 이 뜻이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선생님 나는 내 스스로 아이덴티티를 잘 지켜서 아무도 나를 모욕하거나 나를 우습게 보거나 내 뒤에서 뭡니까 뒷담화를 하거나 이렇게나 원하지 않습니다. 나도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뒷담화나 하고 말이지. 남을 모욕하고 남을 우습게 보고 이런 짓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공자가 이거 얼마나 재밌었게요. 야 자공아 사야 비소급이야.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넌 그 정도는 아니야. 너 남 욕 잘하잖아. 방인 그래. 남 비교 잘하잖아. 비교 남하고 누구 뭐 동생 듣고 비교 잘하잖아. 네가 잘난 척도 하고. 응? 너는 뭐 두 개 안다 그러고 문일지이고 누굽니까 그 안녀는 문일지십이라고 얘기도 하고 말이지. 뭐 자꾸 너 뒤에서 남 얘기 잘하잖아. 너의 이 목표는 될 수 있어도 너가 지금 하는 상황은 아직 여기에 여기에 미치지 너 있잖아. 너 여자 맞아요. 너 여자. 니 이거예요. 네가 미칠 바가 아니다. 응? 너 아직 그 정도 아니야. 너 웃기지 마. 에이 이놈. 너 자존망대하고 있어. 응? 너가 그 정도라고? 에이 나도 아직 그 정도 아닌데 너가 감히 그런 응? 과대망상을 하고 있노. 땡 이렇게 한마디 한 방 먹었죠. 자공이 한 방 먹었어요. 아이고 자공 참 안 됐다. 응? 이게 여러분 논어 보면 전체 배경 이걸 또 보면요. 개성이 막 다 살아 있잖아요. 아주 지금 막 아주 그대로 살아 있는 그 사람처럼 이 약동적이잖아요. 얼마나 재밌을까. 선생님 저요 아무도 저를 모욕할 수 없습니다. 응? 아무도 나를 우습게 볼 수 없습니다. 나 그 정도 실력도 있고 말이죠. 응? 내가 또 돈도 잘 벌잖아요. 잘 써요. 아무도 나를 인색하다고 말 못합니다. 그리고 나도 남들을 말이죠. 인색하다, 뭐 못났다, 뭐 이렇게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응? 그리고 공자가 야, 넌 아직 그 정도는 아니야, 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알았지? 이런 얘기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공이 말하기를 부자는 선생님이죠. 공자님이죠. 부자지 문장. 이 문장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이게 문장이라는 게 공자의 주자가 어떻게 했냐. 덕이 밖으로 나와 있는 이 문장이 요즘 뭐 문장 글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문이라는 것이 이 밖으로 드러나는 그 속에 있는 거는 지리라 그리고 응? 이게 교양 뭐 밖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바탕 이 인간성이라면 이거 학식 학문 이 교양 뭐 이런 거예요. 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장은 이 창자하고 똑같아요. 밖으로 빈다는 거예요.
장자나 창자나 똑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이라는 것은 이거 빛날 장자예요. 이 밖으로 드러나 빛나는 거예요. 속에, 그렇게 이게 뭐냐면, 속에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이게 빙산의 일각처럼 속에 이만치 이 내공이 차 있어야 여기 나온다 이거예요. 이게 문장입니다. 문장, 이거 내공이에요. 공자님의 문장, 공자님의 어마어마 깊은 학식과 인격과, 그렇죠. 그 학문과 인격으로 허당한 그 숙성된 그 가운데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 이 문장이에요. 가득이 뭐냐? 들을 수가 있어요. 가득이 뭐냐라는 것은 들을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강 가다가 또 이래 보면 그 느껴지는 느낌도 있고, 느껴지기도 하고, 들을 문자가 이런 뜻이죠. 그런데 그 공자님의 학식 뭐 혹은 인격이 드러나는 그 말씀, 행동 이런 건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 이거예요. 가르치잖아요, 스승으로서. 그런데 공자님이 이 성과 천도 이 과자예요. 이거는 여자는 과자고, 성과 인간의 본성에 관한 거. 예. 인간이 이 선하다, 뭐 악하다, 또 혹은 선악이 다, 인간은 누구나 선악이 다 있다.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은 선도 악도 없다. 백지인데 이 태어난 뒤에 환경이 선악을 만든다. 어떤 사람은 또 상중하가 있다. 근데 공자님은 이 상품설, 그래서 상지와 하우 요런 얘기를 해요. 뒤에 나오면 다시. 근데 상지와 하우는 이거 변동이 없고 중간에 이제 중간 부분, 그건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한 말씀이 있어요. 그 상지와 하우는 분리 이동이 안 되고, 이 중간은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다. 그러면 한 5%, 80%. 이게 상이고 하. 5%. 이게 80%. 이거는 위로 열심히 공부하고 이 교육을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냥 포기하고 막 그대로 환경이 나쁘면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이런 걸 뭐 삼품설을 성삼품. 근데 이게 성삼품설이 뒤에 그 한나라 그 양웅이라든지 한나라 양웅이라든지 혹은 이 당나라 때의 이 한유 같은 사람들이 삼품설을 얘기하는데, 그 근원이 아마 공자로 생각이 돼요. 예. 그러나 여기 있는 중간에 있는 한 80%는 대개 보면 공자님은 또 이 성상근야, 본성이랑 가깝다, 이걸 얘기하는 거 보면 성선설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뚜렷한 증거는 없어요. 그러면 이 성선이라는 말을 확실히 한 건 누구냐면 맹자죠. 그래서 공자님은 이 윤리학적인 그 차원이라면 맹자는 철학적인 차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선설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가선, 가학설, 선할 수 있고 악할 수 있다. 그 속에 두 개 다 있다는 거. 무선, 무학설 이미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성선설이 나오죠. 더 올라가면 공자 때 그 삼품설이라면 삼품설도 가능한 거고, 그리고 맹자가 이제 성선설 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면 성악설이 나와요. 누굽니까? 순자잖아요. 맹자보다 한 100년 더 뒤잖아요. 그게 이 중국의 성설의 대부분 전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예. 그런데, 이 공자님이 여기 성에 대해서 하는 성의 천도, 하늘의 천도에 대한 것과 성에 대한 이야기는 불가득이 뭐냐, 이게 뭐 전혀 듣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참 이 듣기가, 들은 것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참 적다, 이런 말이에요. 예. 들을 수가 없다, 이게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이게 가득이 뭐냐고 불가득이 뭐냐면, 그대로 하면 들을 수가 있지만 들을 수가 없다. 전혀 말하는 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공자님이 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늘에 대해서도 가끔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드물게 얘기하시지 평상시에 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그리고 이게 뭐 시서 예악 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학문으로 한 거 혹은 스스로 경험으로 깨우친 그 인생의 도리, 이런 걸 문장, 이런 것은 공자님이 자주 얘기를 해서 알아들었는데, 이 인간의 본성과 이 천도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자주 말씀하지 않기 때문에 평상시에 들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로 봐야 됩니다. 그래 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공자님이 이 천도에 대해서 한 10여 번, 10번 이상 그 논어에 나오는데 그거 왜 적다 그러느냐. 말하는 거, 1000마디에는 한 10마디밖에 기록 안 되는 건데 다 놓쳐버리고. 근데 왜 여기 천도가 천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는데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러나 여기에는 하도 귀한 말이기 때문에 담아 놓은 것이고 평상시에는 자주 이 인간의 본성과 천도에 대해서 크게 자주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게 너무 어려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일반 그 제자들이 들어서 뭔 말 못 알아들으니까 인재시교 그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눈높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뭐 이 자공 뭡니까 그 안녕이나 이런 아주 뛰어난 제자가 정말 그 뭡니까 오성이 뛰어난 오성이라 그러죠. 이 오성이 뛰어난 제자가 아니면 이런 얘기를 안 해준다 이거 잘 안 해준다 이거예요. 뭐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예. 그렇게 보게 됩니다. 하여튼 이 공자가 그렇죠. 예. 어떤 사람은 이 엉뚱한 해석, 좀 엉뚱한 이 성을 주역이라 그러고 말이죠. 천도를 말입니다. 춘추라 그리고 이게 또 이 청나라 말레에 아주 유명한 학자예요. 유보남이라고 유자에다가 이 보물보자에다가 이 나무목이 남자 유보 아주 유명한 학자인데 논어에 관한 그 논어 역사에 반드시 들어가서 이 사람이 이거를 성을 주역이라 그리고 천도를 춘추라고 그러는데 주역과 춘추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 많이 하지 않으셨다. 평상시에 그걸 뭘 늘 얘기하시느냐? 뭘 얘기하느냐? 보면 인간대라는 얘기 왜 뭘 얘기하냐면 시는 입만 떼면 공자는 이 시를 얘기해. 입만 떼면 또 서. 이 주역에 대해서 그걸 얘기해 별로 거의 한두 마디밖에 없잖아요. 논어 전체에. 네? 그렇죠? 그 항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 가끔 가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모욕을 당한다. 일정한 마음이 없으면 자기 아이덴티티가 없고 자기 왔다 갔다 헷갈리면 모욕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불항기시면 혹성지수라 이 말이 있고 또 부점이의 점을 치지 않겠다. 나는 점 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자는 이미 그 이 주역을 점수로 보지 않는 거예요. 부점이 나는 부점이의 점 치지 않는다. 부점이의 이렇게 이 강조한 말이에요. 난 점 치지 않아. 난 점 안 쳐. 이런 얘기예요. 뭐 점 치는 사람 가끔 있는데 나는 점 안 친다. 좌절에 보면 그 이 대부들이나 뭐 임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점을 잘 치잖아요. 근데 난 점 안 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공자님이. 그래서 공자님이 이 유보남이는 공자님이 그 문장은 시서 이것이고 입만 떼면 언필칭 시서 여순. 또 이 말 안 하는 이거 뭐냐면 성은 주역이고 천도는 천도를 반영한 것이 춘추라고 봐가지고 춘추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뭐 그렇게 신뢰가 가는 얘기는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학자가 이렇게 말을 해놓아서 사람들이 그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자로유문 미지능행 유공유문. 자로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면 자로는 뭘 듣잖아요. 좋은 말을 들어요. 아, 사람은 이래야 된다. 지식인은 이래야 된다. 그러면 미지능행 아직도 이것을 실천하지 못했을 때 뭘 걱정하느냐 하면 또 좋은 얘기를 들을까 봐. 그러니까 좋은 얘기가 두 개 겹쳐가지고 이걸 뭘 먼저 해야 되느냐 말이지. 아직 이걸 덜 했는데 이거 또 이거 어떻게 뭐 압력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뭐냐 하면 연거푸 좋은 얘기를 듣는 게 걱정인 거예요. 들으면 반드시 신뢰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 아닙니까? 언행일치죠. 지행합일이잖아요. 자공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죽을 때도 언행일치 때문에 죽은 거죠. 조금만 약간 바꾸고 여른바 그 변통을 벌였으면 살 수 있었는데, 예. 자기 이 소신을 그대로 언행일치 밀고 나가다가 죽은 거예요. 찔려서 그냥 죽었죠. 몸이 막 상에 찔려가 죽었어요. 자로 유문, 자로가 뭘 들으면 미지능행 그것을 들은 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 유공 유문 또 뭐 새로운 것을 들을까봐
걱정을 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예, 자로에 대한 칭찬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 하의 위지 뭐냐? 선생님, 공문자를 어째서 이 공문자가 죽었어요. 공문자가 이때 이 죽은 지가 좀 됐어요. 그런데, 이 역사를 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문자가 인간이 좀 시원찮아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응? 이게 좀, 이 글자가 좀 삐뚤어졌네. 여기 뭐래? 저기. 저기 안 보여. 끝이 안 보이는 저기. 약간 돌려버려. 그래. 아이고, 미안합니다. 뭐 보이나? 예. 그리고 그 자공이 묻기를 공문자, 공어라는 사람인데요. 공어. 어떻게 해서 그 사람에게 인간이 영 시원찮은 인간인데, 어떻게 해서 그 문이라는 정말 좋은 이 시호를 줍니까? 그러니까 공자가 민의호학, 이 사람은 사람이 말이지, 민첩에 뭐냐면, 뭐 좋은 일을 하는데, 그 정치를 하는데, 어쨌든 사람이 만 툰툰 그래가지고 천천히 질질 끌고 이렇게 하지 않고 아주 민첩하고, 그리고 학문을 좋아해. 그 사람이.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저거 민의호학도 문이지만, 그보다도 불치하문. 자기보다 못한 사람, 밑에 있는 사람, 못한 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 사람이 굉장히 요즘으로 치고 우리나라 치면 영의정이 좀 되는, 국무총리 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있으면 말이죠. 그 밑에 뭡니까? 청소부라든지 뭐 아무 누구에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묻는 거예요. 그 훌륭한 자세죠. 여러분, 어물전에 가서 어물전 고깃값 누가 잘 알겠습니까? 자기가 알겠어요. 그 물건 파는 사람이 알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각각 그 전문가가 있다는 걸 다 인정하고, 그들은 피우고 폼 잡지 않고, 모르면 무조건 궁금하면 그 담당자 혹은 전문가에게 묻는 거예요. 이게 참 훌륭한 것이죠. 이 동양에서 제일 잘못된 게 뭐냐면,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권위를 세우려고 아는 것,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고, 또 묻지도 않고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이 주관적인 그 어떤 판단으로, 그렇죠? 그 어설픈 판단으로 결정을 해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심할 경우에는 말이죠. 이 나라를 방에 거꾸로 가게 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일 많습니다. 예? 지가 뭐 모든 걸 다 아는 것처럼 말이죠. 큰 잘못이죠. 각 분야의 전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이죠. 이 농사를 짓는 거는 남자 종에게 묻고, 배 짜는 거는 여자 종에게 물으라.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부터. 그 바로 농사 일은 남자 이 종이 제일 잘할 것이고, 배 짜는 일 여자 종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래 물어야지. 응? 경당문노, 이 농사 짓는 거는 그 남자 그 종에게 묻고, 직당문비, 이 배 짜는 것은 저거에게 물으라 이거죠. 여자 종에게 물으라 이거예요. 맞잖아요. 그 요즘 말하면 전문가에게 물으라 이거예요. 응? 그래, 요즘 그래도 사회가 점점 보면 전문가가 있어가지고 전문가들이 좀 의견을 제거하고 이렇게 그 위원회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자리에 있는 시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 독단적으로 하지 않고 위원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좀 물어보고 자문회, 위원회에서 해. 이게 옳은 자세죠. 그리고 거기서 나온 결론을 받아들여서 실천하는데 자기 힘을 보태면 그게 훌륭한 이 리더고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문자는 하여튼 불치하문이에요. 이게 여기 나이 혹은 신분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자기가 모르는 것은 무조건 묻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훌륭한 자세냐. 이게 불치하문이 정말 중요한 거죠. 시위지문이야.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문이라는 시호를 준 거야. 처음에 태어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명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나이가 좀 들으면 호적 올려면 자기 본명이 있어야 되죠? 본명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20살쯤 되면 그 친구들이 부르라고 이 자가 있죠? 자도 이름이에요.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좀 잘 되면 호를 주잖아요. 호를 퇴계 뭐 이러고 호를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호도 안 불러요.
국가에서 시호라 그래도 문순공, 문춘공, 뭐 문목공 이런 이 시호를 줘요. 충무공, 충무공이라고 불러야지. 이순신이라 부르면 안 되는 사람. 요즘 우리 이순신 막 부르는데 옛날 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순신장, 충무공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존칭이니까 그게. 그 시호라 그래요. 그 시호라는 건 참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어떤 사람은 자도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젊어, 자도 없다 그런 건 뭐냐면 어른으로 인정도 못 받는 놈이라는 뜻이에요. 평생 애 새끼로 말하지 어른 애로 이 더벅머리로 굴러다니는 수준이 낮은 놈이라 자도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름이야 부모가 지어주니까 있겠죠. 그 호가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 시원찮은 놈에 호를 불러줍니까? 호는 남들이 불러줘야 되는데 내가 호가 뭐다 아무리 떠들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남들이 불러줘야죠. 응?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뭐냐면 호라는 것은 그 후배들이 불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죽으면 나라에서 인정해야 그 사람이 시호를 주는 거예요. 국가에서 새로운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거 다 이름이에요. 참 증차가 많죠. 그런데 이 문이라는 건 참 제일 어려운 건데 뭐 문에도 예를 보면 일주서 그 시법에 보면 말이죠. 학문을 부지런히 하고 묻기를 좋아하는 것도 문이라 그리고 그렇죠. 그 다음에 천지를 말이죠. 경천유지 이것도 문이라 그리고 도덕 방문 도덕을 말이죠. 널리 듣고 또 알고 있는 사람 이것도 문이라 그리고 뭐 자애애민 아주 자비롭고 백성들을 아주 사랑하는 것도 이건 문이라 그리고 하여튼 뭐 이 6가지 좀 이 문이라는 이 주에 달린 시주라 그래가지고 또 차이가 또 있어 그 사이에. 어쨌든 이 사람에게 문이라는 걸 주는 최고의 문이라는 게.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무신들은 충자 든 거를 제일 좋아하고 그 다음에 문신들은 문자 든 거를 제일 좋아해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공문자에게 공문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말이죠. 공문자는 자기가 이래 보니까 태숙질이라는 사람, 태숙질. 뭐 이름 몰라 상관없는데 하여튼 어떤 이 관리가 하나 있는데 귀족이 있는데 이마가 잘 생기는 게 뭘까요? 이 몸도 건강하고 보이겠네. 이 여자들에게 인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태숙질에게 야, 너 내 딸하고 결혼해. 응? 너 이 장가를 갔어요. 너 본처 쫓아내버려. 그 공문자가 워낙 권력자니까 태숙질이 말 안 들으면 죽어요. 그래서 마누라를 쫓아내버리고 이 공문자의 딸하고 결혼했어요. 공호의 딸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놈아가 이 태숙질이가 이 본처의 이 여자라고 사랑하지 않고 별로 억지로 결혼하니까 좋아하지 않고 본처의 동생 그 처제하고 또 바람이 났어요. 이놈도 나쁜 놈이죠. 이 처제하고 또 바람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딸이 가지고 아버지, 아빠 말이지, 저 자식이 말이지, 내 방에 오지도 않고 왜 처제하고 바람 나가지고 저 형편놈 이러니까 군대를 끌고 가 이놈 좀 공격을 했어요. 이게 또 외국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예, 송나라로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딸이 결국은 달아나 버리고 과부가 됐잖아요. 생과부가 됐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면, 이 태숙질의 동생이 있는데, 동생. 태숙질의 동생인 태숙유라는 사람이, 이름은 몰라 상관없죠. 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얘를 불러가지고 자기 딸하고 살아라, 이놈. 그러니까, 사위 동생을 또 잘생기고 또 코도 크고 하니까 이놈 불러가지고 내 딸하고 살아. 이렇게 또 억지로 또 그렇게, 이게 인간도 아니잖아요. 이게 짐승입니까? 이게 인간입니까? 여러분 들어보세요. 응? 그게 이제 한 놈 마음에 든다고 이혼시켜가지고 그런 걸 불러가지고 자기 이 딸하고 결혼시키고 이놈이 또 바람이 나니까 응? 그 처제하고 바람 나니까 이놈을 공격해가지고 외국으로 도망가게 만들고 또 이놈의 동생을 잡아가지고 또 자기 또 이 딸하고 또 붙여주고 이게 짐승인지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이런 짓을 한 놈이야. 그래 자공이 응? 선생님 어떻게 공문자 같은 나쁜 놈을 어떻게 이 문이라는 시호를 줍니까? 공자가 다 알죠. 알지만 그거는 개인적 사적인 문제고 사적인 문제고 일본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잖아요. 요즘도 모르겠습니다만 남자한테 이 허리끈 밑에
뭐 묻지 않는다. 일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바람 피우고 이런 거는 뭐 성적으로 난잡한 거 관계없고 능력만 있으면 된다. 또 일본에서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는 안 되죠. 우리는 도덕이 뛰어난 나라가 일본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배꼽 아래의 문제는 이 문제 삼지 마라. 배꼽 아래 뭐가 있습니까? 남자라 애잖아. 어? 배꼽 아래를 묻지 마라. 내 얘기 따지지 마라. 그래서 그 성품이 좀 문란한 편이죠. 우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공자도, 에이, 그거는 뭐, 그게 사적인 문제고, 그 사람이, 응? 정사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데 아주 민첩하게 했지 않느냐? 응? 어떤 놈 말이죠. 막 질질 끌어가지고 사람 다 굶어 죽고 난데, 뭡니까, 그 구제물품 가져가 이래. 이 친구는 어느 곳에 어려워서 모자란다고 즉시 가서 해결하고 말이지. 이게 민이죠. 또 학문을 좋아해요. 공부를 좋아해. 인간은 나쁜 놈이지만. 거기다가 불치하문.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 그러니까 충분히 문이라는 시호를 줄만 하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민의호학 불치하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뭐, 인간은 좀, 해는 짓은 좀 웃기는 짓이지만, 그러나, 민의호학, 그리고 불치하문. 충분히 이 문이라는 시호를 받을 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넘어갑니다. 자위자산. 예. 자산은 이미 정나라, 이웃에는 정나라의 재상이에요. 아주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한 재상이었죠. 근데 이미 죽은 지 좀 얼마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 자위자산 가면 뭐냐면 공자가 자산을 평가하기를 이런 말이에요. 위자라는 것은 바로 앞에 대놓고도 위고 평가하는 것도 없을 때 말한 살아있는 사람을 없을 때 말하는 거 위가 되고 죽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도 평가하는 것도 위가 되고 이래요. 그 요 상황을 잘 봐야 되죠. 그러니까 이 자산은 이미 그 기원전 522년에 죽었어요. 여기 태어난 걸 언제인지 모르고 522년에 죽었어요. 아니, 내가 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자가 551년에 났잖아요. 기원전. 그러면 공자가 이때 몇 살입니까? 이거 빼면 한 30살쯤 됐네. 그렇죠? 그래, 아직 자산이 죽었다고 벌써 어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공자가 태어난 때고, 요거 자산이 죽은 때입니다. 그러면, 공자가 빼면, 그렇죠? 그 한 29에 30, 요럴 때, 이 자산이 있었어. 그런데 이 제자들에게 자산을 평가한다는 것은 아마, 이 노년기 때 한 얘기, 노년기라면 이 자산, 그 당시에 훌륭했던 인물들을 쭉 평가할 때, 자산이 죽거나 니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건 계산해 봐야 되고, 공자가 자산을 평가하기를 유군자 지도사원, 정말 군자로서, 이 권력도 있고 실력도 있는 군자로서의 이 도가 네 가지 있었다. 그래서 나는 자산을 높이치고 좋아한다. 뭐냐? 행기야 공. 행기라는 건 뭐냐면 몸가짐이죠. 자기를 행한다는 건 뭐냐면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이 항상 공손했어요. 누구에게나 아주 공손하게 대하고 사상야 경. 자기 주군을 모실 때, 정나라 임금들을 모실 때 몇 명을 모셨는지는 찾아봐야 되겠지만, 항상 불경한 적이 한 번도 항상 공경하는 자세로 임금에게 잘났건 못났건 공경하는 자세로 모셨고, 양미냐해, 이 사람이 요즘 재상이기 때문에 백성들을 기른다는 것은 먹여 살리고 이 복지를 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주 은혜롭게 했다 이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말이죠. 아주 여러 가지 복지라든지 이런 거 정말 훌륭한 시책을 해가 백성들을 참 따뜻하게 행복하게 먹고 살게 해준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훌륭하냐 이거예요. 이게 기양미냐 해고 기사미냐의 또 백성들을 또 전쟁에 동원한다든지 혹은 이 노력 동원한다든지 성을 쌓는다 할 때도 이 따뜻한 거 불으로서는 한 번도 하지 않고 아주 따뜻한 거
꼭 해야 될 일. 저 의자는 이 의자가 똑같습니다. 이 떳떳한 의자가 똑같은 글자예요. 백성들이 노력동원 돼가면서도, 이건 우리가 해야 돼. 이거는 필요 없는 거. 이게 사치잖아, 이거. 아방궁 짓고 뭐 이런 건 사치 아니에요. 무덤을, 진시황에 무덤을 만드는데 십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무덤을 파고 만들고 뭐, 이런 거는 이거 백성들이 의가 삼이냐 불이잖아요. 불의. 그런데 이 정자사는 이 정나라를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노력 동원할 때도 모든 사람이 기꺼이, 이건 우리 국민들의 의무야, 의무. 이렇게 해서 나가서 했다 이거예요. 응? 우리나라에서는 정조가 수원성을 쌓을 때 좀 분위기가 그랬다 그러시죠.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하고 훌륭하다. 그리고 물론 숙박비도 좀 주고 뭐 그런 또 있어요. 아마 국가에서 사람들을 동원해가 하면서 조금씩 보조금을 준 거는 아마 정조 때가 처음인 것 같아요. 훌륭한 임금이죠. 백성들이 물론 실제로 밖에 나가 일하는 것보다는 적겠죠, 그게. 그렇지만 이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고맙다고 말이죠. 정조를 훌륭하게 생각한 거예요. 열심히 성을 잘 쌓고 빨리 금방 해결했잖아요. 수원성을 쌓을 때. 자, 그러면 다시 읽어봅니다. 자위자산, 공자께서 정나라 자산을 평가하기를 군자가 꼭 걸어야 할 길을 이 사람은 걸었는데, 도는 길이라 본다면 꼭 군자가 해야 될 일들을 한 게 4가지가 있다.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행기야 공순했고, 사상이야 공경했고, 삼이냐 은혜로웠고, 백성들이 은혜와 은공과 혜택을 많이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처럼 막 돈만 막 나눠준다고 은혜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잖아요. 나라에 돈이 많아가지고 이제 나눠주면 좋겠는데, 나라에 돈도 없으면서 막 퍼가지고 이 바닥 끓는 소리 나는데 돈 주면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하면 훌륭한 이 백성이 시민이 아니죠. 그러다면 이 삼이냐의 아주 이 떳떳한 거, 정의에 해당되는 거, 이런 일이 있을 때 백성들을 동원했다. 전쟁에도 말이죠. 전쟁 죽잖아요. 그렇지만 이건 나라 국가를 위해서 꼭 해야 되는 전쟁이다 하면 목숨 아끼지 않고 나가는, 이게 삼이냐의예요. 이런 정도의 이 국무총리, 영의정, 재상 훌륭하잖아요. 정나라 자산 그러면 춘추시대 때, 춘추 말기에 정나라의 춘추 말기 이 전국에서 제나라 안녕, 정나라 자산, 이 두 사람은 전국 대표 정도로 아주 소문난 훌륭한 재상들이었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자왈, 이 안평중, 이게 바로 안자입니다. 안자춘추라는 책이, 물론 자기가 지은 건 아니지만, 안자춘추라는 책이 남아있을 정도로 아주 현실주의적인, 아주, 그 당시 실학파예요. 아주 이상파가 아니고 아주 실학파예요. 그래서, 공자가, 이 제나라에 가서 뱃을 좀 하려고 그랬더니 안자가 반대했어요. 사람은 훌륭하지만 너무나 지나치게 이상적입니다. 현실하고 안 맞아요. 이래가지고 제나라 이 군주가 공자를 좀 좋게 박아 쓰려고 하다가 안자가 그 실권자가 반대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공자를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공자는 참으로 훌륭한 것이 이 안평중 안녕을 한 번도 비난한 적이 없어요. 그 말 맞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교해보겠네. 내가 없어도 안평중이가 충분히 제 나라를 잘 먹여 살려고 잘 살고 있는 거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공자도 제 나라에 가서 제자들이 여기 사람 엄청 많네요. 노나라에 있다가 가니까 제 나라에 갔을 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나라 어디입니까? 세종대로에 왔다 갔다 하다가 중국에 천안문 광장에 간 거랑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까? 깜짝 놀라고, 여기 사람 많네요. 선생님, 사람 많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부자로 만들어야지, 전부 다. 부지. 사람이 많으면, 그 다음에, 다 잘 먹고 잘 살도록 해줘야 된다. 공자도 이게 정치의 1번이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가르쳐야지. 이 인간이
배워야지. 교육은 그 다음이에요. 우선 경제 문제 해결하고 난 다음에 교육을 해야 된다. 이게 공자의 생각입니다. 공자도 현실적인 면이 있죠. 그렇지만 이 안평중 안자가 안녕인데 안녕이가 공자보다 더 현실적이에요. 예, 아주 재빠르고 똑똑하고 경험도 많고 공자보다도 나이도 훨씬 많아요. 예,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에 안녕은 공자는 키가 둘이 많았으면 참 재미있는 그림이 나올 것 같아요. 공자는 키가 8척이 넘고 아버지 닮아가 아주 무사히 문무를 겸비한 그런 큰 키인데 안녕은 말이죠. 이 5척인가 뭐 6척밖에 키가 조그만하고 못생겼어요. 키가 조그만하고 못생겼어요. 안녕이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안녕이 이제 고관에 돼가지고 이제 제 나라를 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제 나라를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한 번은 이 안녕이가 이 집에 안녕 집에 마부의 마누라가 마부를 보더니 엉엉 울어요. 그래 마부가 너무 놀래가지고 당신이 왜 울어 그랬더니 당신이 말이야 허대는 커가지고 지방울 만한 안녕보다 훨씬 잘생기고 응? 인물도 잘생겼는데 안녕은 당신의 능력으로 폼 잡는 게 아니라 맨날 폼 잡는 게 전부 안녕 백 믿고 마부가 주인보다 더 폼을 잡고 응? 그래 내가 쪽팔려가 창피해서 운다 그랬더니 어이구 이 사람이 들어보니 그래요. 자기가 맨날 안녕을 모시고 다니면서 엄청 거들먹거렸거든. 운전수가 마누라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 그 전에는 계속 교만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마누라 말 듣고부터 막 겸손해 항상. 응? 누구를 만나 겸손하니까 안녕이가 하도 이상해요. 이 자식이 180도로 바뀌었네. 이래가지고 야 너 어떻게 너 이렇게 됐어 했더니 아이고 내가 마누라가 저를 완전히 빙신 취급하고 마누라가 저를 말이죠 이 혼을 내줘서 깨달은 바가 있어 맞는 말 같아가지고 제가 겸손해지기로 했습니다. 야 너 인간 됐다 해가지고 안녕이가 배수를 올려줬어요. 대부인가 뭐 상당히 높은 배수를 올려줘 버렸어요. 마부에서 너 그 정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반성하고 해서 너 허위대도 훌륭하고 됐다. 아주 높은 배수를 줘버렸어요. 그런 얘기가 남아있잖아요. 네. 하여튼 안녕이가 엄청 작고 못생겼다는 거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 작고 못생긴 사람 대표적인 사람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제일 작고 못생긴 사람은 유명인 가운데서는 강감찬이에요. 강감찬이가 작고 못생겨가지고 말입니다. 이 나라에서 사신이 왔는데 강감찬이가 자기가 하도 못생기고 작으니까 쪽팔려가지고 요즘 말 쪽팔려가지고 연애를 하는데 자기가 할 수 없이 서로 말도 안 통하니까 뭐 그냥 누군지 사진도 없고 하니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부하 중에 잘생긴 키 큰 놈 하는 말이죠. 자기 옷을 입혀가지고 거기 딱 앉혀놓고 자기 옆에서 이렇게 심부름할 차가 있었어요. 그 뭐 연하로 사진이 오면 당연히 그 옷 잘 입고 그 덩치 거기다 큰 이게 강감찬인 줄 알고 뭐 얘기했을 겁니까? 그런데 또 이 연하로 사진이 이 보통이 아니에요. 탁 오더니 들어오더니 이래 훑어보더니 그냥 군졸복 입고 있던 평복을 입고 있던 강감찬한테 와서 딱 인사를 하면서 응? 문창성이 여기 계시는군요. 응? 하늘에 별의 점지를 받아가지고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이 여기 계시는군요. 이 덩치 큰 놈 있는 바보 다 돼버리고 거기 와서 인사를 이래 하는 거예요. 작고 못생겨도 이 뿜어 나오는 기가 있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 영조 정조 때 아주 훌륭한 정치가 그 영의정도 했죠. 최재공이죠. 최재공 눈이 한짝 사팔이에요. 그리고 못생기고 작아요. 그런데 이 회의를 하거나 하면 그 자리를 길어 놀려가지고 덩치가 산악만한 대신들이 앞에 설설설설 기는 거예요. 그만치 이 사람이 이 기량이 있어가지고 이 덩치, 이 허우대 이게 아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눈,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일이. 왜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해서 시간을 끌고 있지? 넘어갑니다. 그래 안평중이 안녕의 자가 평중이에요. 안평중이가 여선인교
여선인교, 이 넘어가야지. 안평종이가 이 안자예요. 안영, 이 이름이 영, 이렇게, 영아 할 때 영자예요. 영아, 어린아이 할 때 영자. 이름이 영이에요. 안영.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아라. 이런 뜻이겠죠. 동심을 가지고 살아라. 동심이 얼마나 맑고 깨끗합니까? 그래서 그 양명학의 좌파에 속하는 그 중국의 이 유명한 철학자 이지라는 사람은 이타고 동심설을 해가지고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동심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 때묻지 않은 마음을 이게 양심이고 양지고 치양지 양지가 바로 이거다. 동심을 항상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엄청난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영아의 마음이 동심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안평종은 이름을 어린아이 영자를 계속 썼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안평종이 선여인 공자가 평가하기를 선여인교 여인 사람들과 이 과지요 교제를 잘한다. 바꾸면 사람 사귀는 걸 정말 잘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이 봉우유신 신이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신. 친구 간에 가장 중요한 건 신이잖아요. 우정보다도 신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선예연교라는 것은 이 사람이 서로 신뢰를 서로 주고받아서 신뢰로 단단히 참 악교처럼 굳어진 그런 훌륭한 관계를 가지고 해서 그러니까 친구들과 그 증거를 뭐냐 고위 경지 아주 오래되어도 수십 년 50년 60년 오래되어도 요 경차가 여기 뭐냐면 이 자기가 우선 1번은 뭐냐면 안평종이가 친구를 늘 공경으로 대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상이 되고 높은 자리에 있지만 옛날에 그 어릴 때 친구는 이건 뭐 요즘 말하면 뭐 그 서당 글별 친구건 뭐 하여튼 친구들을 오래된 친구에 대해도 교만하지 않고 항상 그 사람을 공경한다. 친구를 공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평종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냐. 2번 주장은 뭐냐면 안평종은 말이지 이 사귐을 잘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되어도 그 친구가 안평종을 항상 공경한다 이거예요. 뭐가 답인지 모르겠죠. 뭐 그 똑같죠 뭐. 결국은 뭐냐면 이게 정답은 아주 오래되어도 서로가 서로 상대를 공경한다 이거예요. 존경하고 공경하고 아끼고 이게 정말 진정한 우정이 아니냐. 예. 이게 바로 이게 믿을 신, 봉우유신, 봉우간에는 봉우, 이슬유, 봉우유신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평종. 조금 안 하고 못생긴 사람이지만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안평종 선여인교로다 구의경지라 그러죠.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요. 보통 사람의 길점은 뭐냐면 친구를 이 가벼울 경자 경교 가볍게 사귀고 조금만 이해관계 들어맞고 말 좀 통하고 뭐 이러면 그만 친구하자 이렇게 사귀고 또 조금만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쉽게 끊어버려요. 2절 경교 2절 이게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평생 가봐야 친구 진정으로 진짜 친구는 한둘도 없지. 그 옛날에 친구를 표준으로 뭘 삼냐면 진짜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친구는 이게 통할 통자 있죠? 통제지교. 통제야말로 진짜 친구다 이거. 친구를 구의 경주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현실적인 건 뭐냐면 통제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진짜 친구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 이 바로미터가 이거라 이거 뭐냐? 이거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고 네 거 내 거 없는 거 물질에 있어서 네 거 내 거 없는 거 이게 진짜 친구다 이거예요. 친구끼리는 뭐 돈 빌려주고 꺼주고 빌려주는 거 없어. 그럼 뭐 해야 되냐?
친구 어려우면 무조건 주는 거예요. 안 돌려주면 그만이고. 돌려주면 반갑고. 이게 진짜, 이게 통제라고요, 통제. 이 재물을 통일하면 니 거, 내 거, 니 거, 내 거, 내 거, 니 거다. 응? 내 거도, 내 거도, 내 거도, 니 거도, 내 거다. 이게 나쁜 놈이죠. 내 거도, 내 거도, 니 거도, 내 거도 나쁜 놈이잖아요. 그럼 내 거도, 니 거도, 니 거도, 내 거다. 그러니까, 이 재물에 있어서 어떤, 이건 너의 것이고, 이건 나의 것이다. 이게 없는 단계. 응? 재물은 있다가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있다가도 없는 것이나 우정이라는 것은 한번 깨지고 없어지면 회복되기가 그래 살아보네 그래. 우정이라는 건 친구 그것은 아무리 오래돼도 한번 금이 가잖아요. 깨어진 거울처럼 연결이 다시 붙지 않아요. 뭘 가지고 붙여도 잘 안 붙어. 그게 참 문제더군요. 그러니까 정말 친구라는 것은 정말 아끼고 서로 위해주고 이해를 하고 항상 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지. 하여튼 이해관계를 친구 간에 집어넣으면 다 깨지게 돼 있어. 이게 이 통제라는 건 이해관계를 이 금전적인 건 이해관계를 떠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 내 있는 돈을 전부 이 상대방이 어려운 상황에다 다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일생을 살아도 진짜 친구 하나 사기 힘들다는 게 그거잖아요. 그래서 관중과 보석 같은 경우 바로 이 통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중과 보석이 둘이 장사를 같이 하는데 보석이 돈 다 됐고 관중은 돈 된 거 없어요. 가난하니까. 그런데 이익금이 생기면 관중이 훨씬 많이 가져가 버려요. 아니, 그냥 돈통 열어가지고, 어떨 다 가져가, 어떨 때는 조금 남겨놓고 80% 가져가 보고 이래요. 그래, 일하는 사람들은, 둘 다 사장이니까, 포 사장님, 관 사장 저 사람 너무하지 않아요? 자기는 돈 한 푼도 안 대놓고, 응? 이익금 생기니까 80% 가져가 버리고, 어떨 다 가져가 버리고, 포 사장은 핫빠집니까? 이랬더니 포수기가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잖아요. 친구 간에 돈으로 따지는 게 아니다. 저 친구 생활이 어려워. 그러니까 생활비를 다 가져가. 나는 부잣집 아들이야. 이 돈 필요 없어. 안 가져가도 우린 잘 먹고 잘 살아. 있는데 내가 왜 더 가져갈 필요는 뭐 있나. 없어요, 지금 다 가져가. 말 안 해도 돼. 서로 마음이 알아. 이게 친구야, 인마야. 너 알고는 인마 말해라. 이래가지고 말했던 사람이 써봉하게 됐잖아요. 이게 관포지기예요. 오죽하면 관중이가 뒤에 죽을 뻔했다가 또 포숙 때문에 살았잖아요. 서로 다른 사람을 섬기다가 싸웠는데 관중 쪽은 지고 포로가 됐잖아요. 죽여야 되는데 포숙이가 얘기를 잘해가 살았잖아요. 그래서 관중이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다. 그 포숙은 이 부모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진짜 친구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벌써 2600년도 넘었는데도 관포지교 그러면 최고의 관중이잖아요. 포숙. 예. 이 관포지교, 관포의 사귐, 그래가지고 최고의 사귐으로, 이 한자문화권에서는 다 인정하잖아요. 이걸 넘어서는 우정은 아직 잘 모르잖아요. 이해관계는 전혀 끼지 않는 이런 거. 알겠죠? 네.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은, 이 18장은 조금 설명할 부분이 좀 있고 해서, 오늘은 제가 좀 늦게 시작했긴 했지만, 이 남은 시간 동안, 설명이 좀 길어져서, 다음 시간으로 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